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깜짝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의 소식과 그리고 아이폰 9 플러스 그리고 애플워치 6의 소식까지 같이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같이 가시죠. 드디어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깜짝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스펙과 전작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기본적인 스펙부터 볼게요. 사이즈는 11인치 버전과 12.9인치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보면 11인치 버전이 102만 9천원부터이고 12.9인치 버전은 12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최대 1TB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 3세대와 상당히 비슷한 스펙 그리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게는 약 10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전작과 동일하게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요. 밝기와 프로모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꽤 많아 보입니다. 조금 눈에 띄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A12Z 바이오닉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기존 프로 3세대가 A12X 바이오닉을 사용했는데 이게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성능이 엄청난 향상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애플 펜슬 2세대가 지원이 되고 USB Type-C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무성했던 아이패드용 키보드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백라이트와 트랙패드가 들어간 매직 키보드가 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예상했던 가위식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서 굉장히 반응 속도도 훌륭하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것은 여기에 트랙패드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트랙패드로 멀티터치 제스처와 커서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쯤 되면 슬슬 가격이 좀 무서워지죠? 한국에는 출시가 5월에 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미국 애플 사이트에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벌써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격은 11인치 키보드는 299불, 12.9인치 키보드는 349불입니다. 가격이 정말 황당하죠? 대충 하나로 따져보면 11인치는 약 38만원, 12.9인치는 44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키보드 하나가 거의 저렴한 태블릿 한 대 가격 정도인데 가격은 정말 미쳤네요. 그리고 이 키보드에는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엔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서 약간 공중에 떠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도 조절도 기존보다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또한 보기가 좀 더 편해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떠있는 형태의 키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카메라의 변화인데요.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트리플 렌즈는 아니네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카메라는 듀얼 렌즈 시스템이고 오른쪽에 센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카메라 스펙부터 보면 10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12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은 아이폰 11 시리즈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전면은 7메가픽셀의 트루뎁스 카메라로 스펙상으로는 전작과 동일해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 신기하게 생긴 새로운 센서인데요. 바로 라이다 스캐너입니다. 라이다는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최대 5m의 거리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이 스캐너를 통해 증강현실이 더 실감나게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와,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는 아이폰 9 플러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이폰 9에 이어 아이폰 9 플러스도 iOS 14 코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9to5 맥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9뿐만 아니라 더 큰 사이즈의 아이폰 9 플러스도 출시해서 아이폰 8과 8 플러스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애플은 더 큰 사이즈의 아이폰 9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사이즈는 5.5인치를 가지게 되고 아이폰 8과 8 플러스를 대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에 플러스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9이 아이폰 8과 유사한 디자인 그리고 4.7인치 LCD 디스플레이와 홈 버튼 A13 칩셋이 들어간다는 건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아이폰 9 플러스도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한 A13 칩셋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A13 칩셋을 달고 나오면 현재 존버하고 계신 분들이나 비싼 스마트폰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밍치코어도 아이폰 SE2 플러스가 2021년에 5.5인치나 6.1인치로 나온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원래 아이폰 9의 출시는 3월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연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iOS 14와 watchOS 7에서 유출된 내용인데요. 바로 애플워치 6에 관한 내용입니다. 9to5 맥에 따르면 애플워치 6에는 혈중산소 포화도 감지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혈중산소 농도가 달라짐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고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기존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혈중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적용이 된다면 미리 경고가 가능해져서 정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4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심전도 기능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현재 애플워치 시리즈 4와 5는 분당 100에서 120bpm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ECG 앱의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심전도 기능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아직은 그림의 떡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면 추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매번 서드파티 앱을 사용해야만 추적할 수 있었던 수면 추적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서드파티 앱보다는 연동성이나 내부 앱들과의 호환이 좀 더 완벽해지고 용이해질 것 같네요. 예전부터 무척 기다리던 소식인데 이건 진짜 반갑네요. 다만 한 가지 장벽은 여전히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하루 종일 애플워치를 밖에서 사용하다가 자기 전에 보통 충전을 하는데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잘 때 이걸 차고 자야 되는데 과연 배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 역시 9to5 맥에서 나왔는데요. 소식에 따르면 watchOS 7에서는 Share Your Face라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만의 워치페이스를 다른 워치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워치페이스가 파일로 저장이 돼서 파일 앱에서 미리 볼 수도 있고 에어드랍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서드파티 워치페이스가 도입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프 프로라는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들어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 페이스의 특징은 바로 타키미터입니다. 타키미터는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베젤이나 다이얼 인덱스 바깥쪽에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아날로그 시계의 기능을 디지털 시계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차도 이런 기능은 쓸 일이 전혀 없긴 합니다. 아무튼 인포그래프 프로가 watchOS 7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스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iOS 14 소스 코드에서 국기로 된 워치페이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국자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워치페이스인데요.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의 국기를 워치페이스로 선택할 수 있겠네요. watchOS 7의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원래 애플워치는 사용자의 아이폰과 연동이 돼야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애플워치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독립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없이도 작동이 되는 독립형 앱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어요. 또한 애플에서는 현재 디지털 크라운, 그러니까 여기 용도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기존의 터치 ID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특허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요. 패스워드 설정을 하자니 좀 번거롭고 안 하자니 좀 불안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문인식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은 진짜 대환영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유출이 되었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 보호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워치 4 키즈라는 기능인데 부모들의 아이폰으로 자녀의 애플워치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특정한 시간대에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는 스쿨 타임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유출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그렇듯 유출 소식이 다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중 다수는 iOS 14 코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티눔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